네, 북한을 탈북해 남한 생활을 했던 탈북자 2명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다 적발됐습니다. 20대 남녀 2명인데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중사로 복무했던 22살 이모 씨는 2014년 북한을 탈출했지만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고 최근 1년 반 동안 직장을 5차례나 옮기는 등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한에 돌아가기 위해 중국 연길행 항공권을 샀다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또 다른 탈북자 24살 김모 씨는 2009년 국내로 입국을 했는데 북한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잠시 들어와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려다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고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지난 당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받은 김정은이 올해 행사에서 새로운 직위를 갖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우리나라로 망명하신 고영환 국가전략안보연구원 부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북한 소식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검표 결과 정유섭 의원이 문병호 전 의원보다 앞선다. 이 얘기는 결국 문병호 전 의원이 아주 근소한 차 26표 차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재검표를 요구했고 법원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오늘 그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표가 이루어진 결과 결과가 뒤집어지진 않았지만 표 차이는 26표에서 23표, 3표 차이로 줄어들었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최고인민회의가 개막을 한 모양이에요, 북한은. 네.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셀프 대관식의 완결판이다.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반, 북한 시간으로는 10시 이제 뭐 30분 동안 예. 차이가 있으니까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으로는 헌법을 예. 뭐 개정을 하고 예. 법령을 내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을 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이고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데서 다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형식상으로 추인하는 절차가 최고인민회의거든요. 근데 예. 여기로 말하면 이제 우리 말하면 국회하나 비슷한 건데 예.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왜 다른 때보다 좀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예. 조선노동당 7차 대회라고 5월 달에 진행이 돼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처음 가지는 직위를 김정은이가 가졌으니 예. 이번에도 국방위원회 제일비서라는 타이틀을 떼버리고 예. 제가 뭐 언제부터 방송에서 주장을 했지만 중앙인민위원회 김일성이 있을 때 중앙인민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예. 중앙인민위원회 주석이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같은 것으로 되고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없애든가 아니면 중앙인민위원회 밑에다 넣든가 아니면 명예부서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부터 한 30분 정도 후면 북한 방송이 그 결과를 조선중앙방송에서 나오네요.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오늘은 안 나고 보통 이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내각도 새롭게 구성이 돼서 정부도 새로운 정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이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겠죠. 예. 이 사람들이 려명거리 건설장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왜 여길 찾은 거예요? 예? 려명거리라는 거 하는 거는 김일성이 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이라는 데가 대성구역 미산동이고 예. 거기서 쭉 직선으로 나와서 비행장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마주치는 데가 영흥사거리라고 있습니다. 평양시 대성구역 영흥동인데 거기를 조선혁명의 여명이 밝아온 거리라 그래서 여명거리를 김정은이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김정은이가 만들려는 건 뭐냐면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지금 숨을 조이는 압박을 하는데 이런 숨을 조이는 압박을 해도 우리는 몇 달 동안에 뚝딱 그냥 큰 거리를 하나 만든다. 조선 사람이 본때를 보여주고 제국주의자들이 등에 칼을 꼽아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자기네가 지방에서 올라올 때 가지고 왔던
지원 물자를 뭐 주는데 지원 물자도 왜 도시락 같은 거 그것도 이제 건설자들한테 한 끼 먹으라고 주고 뭐 삽도 좀 가져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갖다나 제재 때문에 경제 상편이 안 좋고 내구력도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약간 독재자들의 특징이 스탈린 때부터 보면 뭔가 웅장한 건설물을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게 파시즘의 정확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멋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드는 게 이제 8개월 동안에 그 수천 채의 살림집을 지으라는 건데 그게 이제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인민들한테 자 부직갱이도 내놔라. 그럼 너네 집에 있는 삽도 다 가져오라. 곡괭이 다 가져오라. 그 철을 녹여서 철근을 뽑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정말 이거 도대체 숨 쉴 틈이 없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일제 시대 때 수탈도 공출도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다. 제가 이 사회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파시즘이라고 해서 전 무슨 얘기하나 그러실 텐데 저는 이 북한을 파시즘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그 뭐 여기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탈북하신 분 얘기 좀 적응을 못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탈북자가 한 300~400명이 비는 3만 명입니다. 3만 명 중에는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 3만 명 표본을 뽑아놓으면 거기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둘 다 20대 초반에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남자인데 남자는 이제 무면허의 뭐 범죄도 절도도 범죄였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적응을 못 2년 전에 왔어요 한국에. 근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북한으로 가려고 연기행 비행기를 탔다가 이제 검찰에 구속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자는 17살 때 와서 24살인데 평양에 있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들어오라.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러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흔히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가족들 전혀 가족들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남조선에 가보니까 생지역이더라.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탈북자들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보다도 더 하대하더라. 정말 못 살겠더라. 장군님 품이 최고로 좋더라. 내가 다시 찾아왔다. 그러면서 강연을 시켜요. 그럼 한 1년 정도 강연을 쭉 방방곡곡을 나누면서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잘 보고 있다가 뭔가 좀 잘못된 말 같은 거 하면 정치범수용소 갖다 넣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제 거기 가겠죠. 그렇죠. 그럼요. 예, 예. 그 사람 뭐 그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고 느낀 게 있는데 글쎄요. 일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죠. 거의 저녁에 퇴근하다가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괜찮아. 이런 소리 한마디만 하면 잡아가는 거죠. 근데 부원장님께서 보실 때 탈북하신 분들이 겪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또 넘어가려고 하셨던 건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보이지 않는 장벽, 차가운 시선들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가 딱 나오면 북한에서 왔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깔보는 듯한 시선이 제일 아프게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북에서 왔어요. 진짜 고생 많겠네 이러지 않고 북에서 왔네. 뭐 살기 힘든 데서 왔나 봐.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는 거고 그걸 이겨내야죠. 그걸 이겨내고 뭐 사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그 생지역 같은 데를 넘어서 왔으면 여기서 정착하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상처를 받고 또 일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응을 못하고 또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도 쟤 북한에서 왔대 뭐 저쩌고 자꾸 말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들이 들려오고 그러면 또 왕따도 당하고 또 실제로 일하는 능력에서도 차이가 좀 생겨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 다른 사회 시스템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좀 보듬어 줘야 되겠는데 근데 또 이기는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고 또 해서 뭐 대학 교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같이 연구원 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하는 사람도 있고 군 장교하는 사람, 의사하는 사람, 약사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한의사도 계시고. 3만 명 중에 어떤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국 사람 3만 명에도 그런 사람이 당연하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제 동독과 서독이 갈려 있을 때요. 그렇죠.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버지들러라는 사람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온 거고 아우스지들러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때 저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서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근데 그렇죠. 우리의 탈북하신 분들은 이 위버지들러라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독일은 서독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뭐 우리는 그래도 정책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동독에서 오신 분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도 사실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적응을 했는데 예. 우리는 그래도 지원에 비해서는 참 그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월북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 월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돈도 좀 많이 주고 아파트도 좋은 거를 줘주고 이게 선전용으로 예. 여기서 가는 사람은 30명도 채 안 되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3만 명이 넘는데 예. 그걸 보니까 아 이게 가면 나도 좀 대우를 받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오는 경우도 적지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 이번엔 가서 내가 정말 제대로 정착을 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대다수긴 합니다. 대다수인데 일부 사람들이 이런 차가운 시선, 차가운 말투, 그다음에 능력에서의 차이 때문에 조금 나쁘게 본다고 자꾸 그러는 거죠. 사회적 포용력이 사실 우리 사회에도 좀 키울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맨날 입으로 통일 떠드는데 아니 지금 이쪽으로 넘어 우리 사선을 넘고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느낌을 준다는 사실 자체는 네. 잘못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네, 얘기고. 그건 조금 고쳐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